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북한 김정은을 박살냈으며 북한 외교관 다수 탈북, 북한 뇌물 내부가 난장판으로 변했다라고 작심 인터뷰에서 털어놨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김정은이 대한민국 완전 점령을 언급했는데 의도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라는 기자의 질문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은 적화 통일 생각을 바꾸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북한이 식량난과 경제난으로 최근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부 문제를 외부로 돌리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의 식량난이 어느 정도입니까? 김영호 장관은 곧 통일부에서 북한 경제, 사회, 실태 인식 보고서를 발간할 것입니다. 탈북민 6,350명을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탈북민들이 북한에 있을 때 김정은 집권 이후 경제 사정이 나빠졌다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57.4%로 과반이었고 이후에는 더 늘어났습니다. 김정은의 통치를 경험한 기간이 길수록 그에 대한 평가가 더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백두혈통 권력 승계도 2016년부터 2020년 사이 부정평가가 약 55%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어 그 책임을 외부에 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중동처럼 한반도를 상시 분쟁 지역화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북한의 남남 갈등 유도와 안보 불안 조성에 단호하고도 절제된 대응을 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대북 정책에 있어 윤석열 정부는 절대 북한에 끌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경제난은 대북 제재가 길어지면서 당연한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김영호 장관. 북한 경제난은 구조적인 사안으로 김정은 정권은 세습 독재 정권의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중국의 덩샤오핑은 개혁 개방 전에 마오쩌둥을 비판했습니다. 베트남의 1986년 도이모이 개혁 정책에서 젊은 지도자들은 이전 지도자들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할아버지 김일성과 아버지 김정일을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세습 독재의 딜레마이고 개혁 개방을 할 수 없는 구조적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한 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은 성과와 정당성이 있어야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없으니 군사력 증강이나 무력 시위 등을 통해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핵무기로는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상황에서 핵 위협으로 지원을 얻어내기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한미일 삼각 공조 체계가 확고하게 구축되면서 더 어려워졌습니다. 한미일과 국제사회는 그 같은 상황을 북한에 깨우쳐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한 급변 사태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영호 장관은 최근 외부 정보 유입이 늘면서 체제에 대한 불신을 갖는 북한 주민들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북한 내부 변화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뇌물입니다. 북한은 뇌물이 구조화된 사회입니다. 탈북민들은 부패가 심해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하려고 해도 층층이 뇌물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가 바로 북한의 내부 구조입니다. 더디지만 북한 사회는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북한은 군사적으로 계속 위협하지만 우리가 확고한 억지책으로 평화를 유지하면 북한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은 구체적인 어떤 방향입니까? 김영호 장관. 북한 주민의 자유가 증진되는 방향입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힘이 실리는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자율성이 커지면 북한 사회는 변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대소련 봉쇄 정책을 입안한 미국의 전략가 조지 캐넌은 태역감은 장난감 자동차 비유를 썼습니다. 북한이 핵 미사일로 위협하면 우리는 더 두껍고 높은 억제의 벽을 세워야 합니다. 봉쇄를 유지하면 북한이라는 태엽감은 자동차는 태엽이 풀려서 멈춰 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 3D 전략은 억제로 북한의 위협을 막고 그 다음 단념시키는 것입니다. 핵 미사일 개발에는 자금이 필요합니다. 북한은 사이버 범죄를 벌이고 해외 파견 노동자를 착취해 돈을 벌어들입니다. 단념은 북한이 자금 조달을 못하도록 태엽을 더 이상 감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대화입니다. 억제와 단념의 궁극적 목표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지금 3D 전략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 해체 등 대남 사업 부분 정리 의도는 무엇입니까? 김영호 장관, 북한이 대남 기구들을 외무성 산하로 통폐합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를 흔들려는 저희인 듯한데 통일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무를 흔들림 없이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김영호 장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보는 현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대북 정책 차이가 매우 큽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핵을 폐기할 의사가 없는데도 핵을 폐기할 것처럼 국제사회에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을 대변하고 다녔습니다. 탈북민 2명 강제 북송은 엄청난 잘못입니다.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으로 와서 귀순 의사를 밝힌 사람들을 생지옥으로 내몰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살인자라는 확인되지 않은 이유를 덮어 씌웠습니다. 탈북민 전원 수용이 윤석열 정부의 원칙입니다. 탈북민 입국자가 눈에 띄게 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영호 장관, 그렇지 않습니다. 2022년 67명이었고 지난해에는 200명이 입국해 3배로 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제약 요건이 없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탈북민 숫자는 더 증가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탈북민 중 고위층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교관 같은 고위층 탈북민들이 늘어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최근 외교관 탈북민이 들어왔습니까? 김영호 장관, 지난해에도 있었지만 여러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기자, 몇 명이고 어떤 경로로 입국했습니까? 김영호 장관, 다수의 북한 외교관들이 탈북해 국내로 들어왔다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탈북해 국내로 들어온 200명을 봐도 다양한 나라를 거친 탈북 루트를 통해 국내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 내부 상황이 좋지 않아 숫자를 예단하기 어렵지만 탈북민들은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탈북민 여성을 수용하는 제1 하나원과 남성을 수용하는 제2 하나원을 비롯한 대비책을 통일부가 세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중국의 강제 북송에 대한 통일부 대책은 무엇입니까? 김영호 장관, 중국의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경제적 이주민이라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심각한 인권 유린이 우려됩니다.
지난해 채택된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에 명시된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중국에 촉구할 것입니다. 중국이 완력 국가, 군사력과 경제력은 키웠지만 대변하는 가치가 없는 국가, 중국이 완력 국가로 나온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강제 북송을 논의할 한중 협의 채널은 없습니까? 김영호 장관, 박진 전 외교부 장관도 왕이 중국 외교부장에게 항의 친서를 보냈고 한중 각종 회담 때도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독수 총리도 지난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을 때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했습니다. 저도 엘리사 베트, 살몬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 데이비드 알턴 영국 상원의원과 영상회의를 하는 등 그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 위협 고조는 위협인 동시에 대화의 문이 열릴 조짐으로도 해석되는데 북한의 대화를 제의할 계획이 있습니까? 김영호 장관, 솔직히 현재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은 상당히 전향적 대북 제안입니다. 완전 핵 폐기 단계까지 가지 않더라도 비핵화 대화에 나오면 식량 지원이나 인프라 지원을 하겠다는 것으로 상당한 융통성을 갖는 제안입니다. 통일부는 올해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담대한 구상 예산을 편성하는 등 대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서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 통일부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안보 불안을 유발해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돌리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4월 국회의원 총선거 전까지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호 장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은 한국과 미국에 대한 군사 위협을 통한 김정은 세습 체제 유지가 목적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의도대로 흘러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및 미사일 위협은 한미일 자유주의 국가들의 더 강력한 대응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이 져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상황을 안정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관리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며 이외에도 많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일보에 들어가면은 이제 들어가셔서 이 김영호 장관을 검색하면 풀 기사가 나오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